예, 안녕하십니까. 교육 끝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먼저 클래스룸 하단에 질문하기 게시판에 남겨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또 시간 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나 꽃가루 미세먼지가 있을 때 눈이 충혈되고 가려워서 보건실에 방문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그런 가벼운 증상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지금 보건실에는 지르텍, 그다음에 점안액, 스테로이드 연고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비교적 항히스타민제는 쉽게 사용하실 수 있죠. 그래서 특히 눈, 코 가려움 이런 걸로 왔을 때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를 이렇게 먹게 주시는 거는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뭐 지르텍이나 항히스타민제가 보통 이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편하게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점안액, 눈에 넣는 약은 사실 뭔지를 잘 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항히스타민제 점안액도 나와 있기는 해서 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먹는 약보다 조금 더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애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만 뭐 아니겠지만 스테로이드 점안액 같은 건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만일에 저희 애가 이제 그런데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쓰면 되게 좀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점안액 중에서도 어떤 종류인지 보시고, 다만 이제 또 가지고 계신 게 뭐 옛날 이름으로는 산클 이런 항우열제 점안액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눈에 넣으면 조금 시원한 느낌은 나겠지만 사실은 뭐 별로 쓸 이유는 없는, 눈 색깔만 좋게 해주는 정도의 뭐 점안액이기 때문에 점안액은 종류를 보시고 스테로이드면 금지, 항우열제 충혈 제거제라면 뭐 물로 씻으면 되지 그걸 넣을 필요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항히스타민 점안액이 만일에 있다 그러시면 뭐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스테로이드 연고는 사실은 그렇게 쓰실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나빠지거나 했을 때 스테로이드 연고를 보건실이나 이런 데서 발라주는 거는 사실은 제 생각은 발라주시는 분 마음에는 편해지겠지만 아이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가 나빠졌을 때는 이게 왜 나빠졌는지, 단순히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인지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냥 무조건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거는 크게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아이가 그런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줄까? 라고 생각이 드는 아이가 있다면 평소에 관리가 잘 안 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센터 사업에서 강조하고 있고, 오늘 강의 때도 나온 133,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비누는 약산성 비누를 바르고, 보습제는 좋은 거,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아토피용 보습제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뭐 세라마이드나 뭐 지질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이 피부를 더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잘 바르도록 해주시는 게 실질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가렵다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것 자체는 아이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가려움에 있어서 잠깐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필요할 때마다 바르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 길게 어떻게 관리할지를 좀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지는데, 저희가 보습제도 기관에 드리고 있고, 특별히 보습제도 한 번 바른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라서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 다이어리라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아이가 보습제를 발라가면서
자기의 피부나 가려움 증상이 좋아지는 거를 직접 적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 보건소나 뭐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응용해 보시도록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려울 때 항히스타민제를 줘볼 수 있겠지만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그 여러 가지 좀 제한적인 면이 있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임의로 한 번씩 바르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아이에게 교육을 잘해서 롱텀 플랜을 세우고 만일에 많이 심하다면 의사에게 방문하도록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다음 질문도 보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안 좋은 상태네요. 앞서 말씀하신 거는 애가 좀 가려워서 왔다라는 상황이라면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 접히는 부위에 발적과 소양감이 있고 삼출물은 없지만 많이 긁어서 상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아이야말로 지금 한번 뭘 해줘서 해결날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이 뭔가 한번 해줘서 해결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말씀드린 133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3이 참 뭐 공부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은 뭐 국영수 위주로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답답하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이듯이 그 보습제를 바르고 목욕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그것만 잘해도 대학병원으로 저한테 진료받으러 오는 환자의 50%는 목욕법하고 보습제만 잘 발라줘도 좋아집니다. 대학병원에 오는 아이들도. 그러니까 그 133만 잘하게 해도 엔간한 아토피 피부염은 다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피부관리법을 잘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보습제가 아이가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좋은 보습제를 좀 특히 크림 타입의 보습제를 바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주셨지만 아토피 피부염 아이들 중에 삼출물이 있는 경우에 우리 담당 선생님이나 보건교사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웻드레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출물이 나올 때 그때는 뭔가 삼출물을 좀 해결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삼출물 위에 깨끗한 거즈를 대고 깨끗한 생리 식염수, 멸균 식염수 같은 것을 살짝 그게 젖어서 이렇게 상처에 붙을 만큼만 적셔주고 또 좀 마르면 다시 적셔주고 하면 그 삼출물을 쭉쭉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어서 피부가 빨리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 정도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133으로 그 크림을 보습제를 도포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불편을 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피부가 아주 안 좋을 때는 의사를 찾아가서 그것들을 좀 좋게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피부 관리를 통해서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뭔가 해주는 걸로는 해결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피부를 관리를 하도록 그 부모에게 아이에게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삼출물이 있는 경우는 보건실에서 웻드레싱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거나 시도하시면 훨씬 더 피부가 빨리 좋아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과 주스를 먹은 후 목에 또 입술에 불편감, 이물감이나 붓는 느낌, 가려움 등을 호소합니다. 에피네프린 등의 약물은 없다면 응급실 방문 전 지르텍 성분의 알약, 물약을 복용하고 응급실을 갈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사과, 뭐 키위, 복숭아, 뭐 또 사람마다는 여러 가지 좀 음식, 과일류, 야채류를 먹고 그 먹은 그 입술이나 입안, 어떨 때는 저 목 뒤까지 좀 붓는 것 같고 가렵고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저희가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그게 조금 옛날 말이고요. 요즘은 꽃가루 음식물 증후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꽃가루란 이름이 갑작스레 등장하는 이유는 보통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 그러니까 이렇게 뭘 먹고 입안이 가렵고 이런 사람들은 대개는 그 봄철이나 혹은 가을철에 비염이 심한 사람이 많습니다. 뭐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근데 검사를 해보면 되게 꽃가루에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고 저 말씀하신 사과나 키위, 복숭아 뭐 등등 메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과일이나 야채의 분자 구조가 꽃가루랑 비슷해서
우리 면역계가 그런 과일을 먹으면 마치 꽃가루가 잔뜩 묻은 것처럼 이제 반응을 하고 이 알레르기 반응, 그러니까 막 가렵고 붓고 이제 이런 반응 등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이 소화되면서 위장관, 위산 이런 걸 겪으면서 그런 성분들은 쉽게 깨지기 때문에 그냥 그 닿은 부분이 불편하고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 정도라면 뭐, 먹지 않도록, 뭐 불편하니까 먹지 말자 이렇게 뭐 대개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주시면 되는데, 다만 그 입안이 가렵다고 다 별거 아닌 건 아니고요. 먹은 경우에 뭐 입안이 가렵고 뭐 입이 부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있건 없건 그 닿은 부분 외에 이게 흡수가 돼서 이 팔, 다리나 몸통 이런 전혀 다른 부위에 가서 두드러기가 나거나 발진이 생기거나 심한 가려움을 호소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실제 그 사람은 그거를 또 먹는 경우에 아나필락시스가 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안 먹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의사한테 가서 알레르기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해라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말씀은 단순히 입안이 가렵거나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좋아지고요. 필요하다면 지르텍 같은 항히스타민제를 좀 먹이면 아이가 조금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실을 방문할 때는 그 증상 외에 전신적인 두드러기 반응이 있거나 뭐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된다면 응급실을 방문하셔야겠고, 그렇지 않다면 차후에 이 전신 반응이 있으면 차후에 그 음식을 금지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전문가에게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 있는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실시간 채팅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건실에 뭔가 이제 물려서 벌레 같은 건가 보죠. 물려서 왔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그 물린 부분에 되게 과민 반응처럼 많이 붓고 어떨 땐 수포가 생기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아주 낮은 단가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데요. 바르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보통 제가 쓰는 것은 프레드니졸론이나 하이드로코티존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어떨까요? 써볼 수 있습니다. 모기에도 이제 머스키토 알러지라 그래서 모기 물리면 유난히 붓고 이제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조금 발라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한 번쯤 그 부위에 발라주는 거는 그런 아이들한테는 사실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다만 스테로이드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런 약을 그냥 모기 물린데 바르는 약으로 생각하고 계속 바르는 경우들도 왕왕 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 피부에 안 좋거나 실제 부작용이 이제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모기 물리는 약 요즘 좋거든요. 그냥 그걸 쓰시되 진짜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이 붓고 이제 이런 좀 과민 반응이 의심되는 애들은 초반에 빨리 좀 그런 약을 한 번쯤 발라주시는 건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낮은 포텐시에 낮은 그 약가를 보이는 바르는 약을 확인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 주신 뭐 리도맥스나 티티베 뭐 이런 제품들이 대표적이 되겠죠. 또 다른 것은 천식 관련 강의에서 증상 완화제는 20분 간격으로 1시간 내로 3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처치 시연 시에 10분 간격으로 재사용이라고 하셨습니다. 10분, 20분이 유의한 시간일까요? 그 10분, 20분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좋으면 흡입을 하시고요. 그리고도 뭔가 회복이 안 되면 흡입을 하시면서 응급실 가실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응급실 가다가라도 좋아지면 돌아오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집착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병원에서는 보통 이제 10분, 20분 이게 뭐 크게 의미 없이 10분, 20분 간격으로 흡입제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 때문에 지체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보통 스페이서를 사용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마다 뭐 그것이 조금 다르고 그 시간 자체가 연구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다만 벤토린을 쓰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는 충분히 기다리고, 사실 이론상으로 보면 15분 내지 20분은 좀 지나야 앞서 뿌린 그 기관지 확장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경과 중에 영 효과가 없다면 뭐 10분이 지나서라도 추가로 뿌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뭔가 좀 아니라면 그 응급실로 오는 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응급실을 아끼실 필요는 없죠, 기관에서. 그런데 보통은 한 10분 정도가 지나고 뭐 20분이 되면 좀 확실히 편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거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뭐 응급실을 한번 생각하시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숫자는 그 약효가 충분히 발휘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적어도 한 10분 이내에 마구 뿌려대는 것은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지, 이 사람한테 실질적인 약효가 작용되기 전에 추가 약을 막 주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서를 저희가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숨이 차고 흡입기를 잘 사용하던 아이가 아니면 참 이 스페이서 없이 흡입기를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스페이서를 가지고 계시고 항상 스페이서가 오래됐으면 세척을 하거나 하셔서 쓸 수 있는 상태로 잘 유지하셔서, 아이가 이제 숨이 찰 때 앉혀놓고 얘야 자 요거 한번 천천히 숨 쉬어볼래? 하고 자 이제는 깊이 쉬어볼까? 이렇게 말로 스페이서를 가지고 아이가 따라오게 이렇게 사용하시기가 참 편하고 유용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이 안검, 눈에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서 자가약을 사용하지만 소양감이 심해 보건실에 온 적이 있습니다. 눈 부근이라 다른 처치를 적용해주기 까다로웠다. 이 경우 당장 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치는 뭘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찬 거 대주고, 가려워하면 보습제 시원한 거 발라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려우면 긁어야죠. 이게 어떻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때 약을 써서 뭔가 마술처럼 좋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약이 있다면 일단 약이 이상한 거 아닌가 의심을 하셔야 되고, 선생님께서 너무 지혜롭게 대처를 잘 하셨습니다. 가려우면 방법이 없습니다. 긁지 않게 하려면 좀 시원하게 해주고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저기다가 스테로이드를 발라주거나 하는 건 바르는 사람 마음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거지 애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근본적으로 안검의 소양감이 시간을 두고 좋아질 수 있게 뭐 의사를 찾아가거나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책을 볼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같이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시간상 여기까지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고요. 혹시나 미처 대답해드리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등등으로 학교나 뭐 어린이집, 유치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바쁘신 와중에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셨을 수 있는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정확하고 전문적인 질환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